알죠? 경험해봤죠? 내려놓으면 등 센서. 등 센서. 눈 갑자기 뜨는 거. 근데 일도 하면서 수면도 못한다? 그거를 몇 년까지? 우리 첫째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둘째를 한번 그렇게 키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이밤 이나연. 네, 저는 지우마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수면 교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신생아 때는 아기가 너무 안 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기 재우지? 아기 재우는 법 계속 검색하고. 맞아. 둘째는 그래도 되게 잘 자는 편이야. 오, 그래서 지금 이제, 받았다. 이제 100일을 넘었잖아요. 밤에 9시간, 10시간 자요, 그냥. 대박. 네. 유니콘이네? 근데 사실 이건 에바 A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교육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네. 아, 힘들게 오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슬립 베러 베이비의 김지연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맘마미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슬립베럴 베이비에서 수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슬립 베러 베이비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립베럴 베이비는 이제 영유아에게 수면 솔루션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뭐 아이의 수면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면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1대1로 좀 컨설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수면 교육이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좀 붐이 됐잖아. 유행이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기면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질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수면 교육의 정의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면 교육을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무언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사실 하면 스케줄도 나오고요, 패턴도 나오고, 수면 의식도 나오고, 수면 환경. 근데 사실 이거에 한 가지만 된다고 스스로 잠드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먹놀잠도 되어야 되고, 수면 환경도 세팅되어야 되고, 수면 의식도 해야 되고, 스케줄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적절한 수면 교육 방법까지 5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스스로 자는 아이가 완성이 되고, 스스로 잤기 때문에 새벽에 깨더라도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잠이 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낮잠 연장이 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새벽 수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양가 부모님이랑 저희 남편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8개월까지는 무조건 반응 육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였었고, 양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애가 엄마 품에서 자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너네도 다 우리랑 같이 자면서 컸는데 왜 그걸 굳이 애가 왜 혼자 잠들어야 되냐, 좀 옆에서 데워주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 게 진짜 애를 키우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희 친정엄마도 비슷하게 얘기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치. 애가 아무리 울어도 가지 않는 걸 한 번인가 해봤어요. 친정어머니 같이 계셨는데 등짝 스매싱 때리면서 아니 애가 자기 가보니까 막 덜덜 떨면서 너무 불안해한다. 우리 엄마 나 발로 찼잖아. 너 왜 그러냐. 애기가 평생 너 품에 있을 줄 알아?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는 나중에 지 혼자 잘 자는데 굳이 왜 그걸 이 어릴 때부터 하냐 이랬는데, 저도 그걸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뭔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막 이렇게 부비면서 자고 이러던 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나 편하자고 이렇게 애기를 뭔가 수면 교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이런 상황들 좀 컨설팅하면서 많이 겪지 않으세요? 많이 겪죠. 우리 부모님의 육아 트렌드와 우리의 육아 트렌드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엄마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워킹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상대적으로 빨리 보내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육아 트렌드에서 내가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를 조금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육아를 했었을 땐 수면 교육이라는 정보도 사실 많이 없었을 테고, 이런 것들 자체가 서양에서 넘어왔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혼란스럽게 새로운 정보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시부모님만 해도 그때는 막 한 방에 같이 자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저희가 서구식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모두 다 같이 자고, 방은 기본적으로 2개, 3개 이렇게 해서 아이와 분리하고, 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나의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웰니스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하기에 수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면 교육은 이제 스스로 자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수면 교육을 무조건 지금 꼭 받으세요, 꼭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둘 다 힘든 경우에 저는 수면 교육은 꼭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 생후 몇 주부터 수면 교육 들어가게 돼요?
수면 교육을 아까 제가 스스로 잠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면 교육을 세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단계는 저는 생후 6주부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후 6주부터 이제 낮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먹놀잠, 먹으면서 졸지 않는 것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그 기초를 쌓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생후 6주. 40주 분만 기준으로 생후 42일 이후부터는 아주 빠르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이르게 분만을 했다라고 하면 2주, 3주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40주를 채우고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해서 한 6주부터는 수면에 대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아이가 울었을 때 조금 지켜보고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네요. 그 5가지 항목 중에 방법론 자체만 보자면 뭔가 아이가 울었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는 수면 교육 방법마다 매우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건 이제 쉬닥법 네. 같은 제가 그거 경우는 했어요. 아, 쉬닥법이 뭐야? 쉬하고 토닥토닥 하면서 아, 울어도? 울 때 울 때도 토닥이는 토닥토닥. 거죠. 소리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울음을 조금 멈추고 잠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반응을 낮추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울기 시작을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토닥이고 그러니까 절대 안아주진 않네요. 쉬닥법은 그래요. 쉬하면서 토닥이는 거는 보통 0에서 6개월 아이들에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안눕법이라고 이제 안아서 앉았다, 눕혔다. 맞아요. 네. 안아서 잠들었다 싶으면 다 눕혀서 재우고 그래서 저도 쉬닥법이랑 안눕법을 번갈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가 더 본인이 느끼기에는 효과가 좋았어요? 끊임없는 반복. 안눕법도 바로 안 돼요. 알죠? 경험해봤죠? 내려놓으면 등 센서. 등 센서. 눈 갑자기 뜨는 거 진짜 많이 반복했어요. 등을 대야 자는 거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게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를 생후 6주부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쉬닥법 같은 경우에는 0에서 6개월 그리고 안눕법 안았다가 눕혔다가 하는 방법은 3에서 6개월부터 추천을 해요. 조금 더 어린 아이에겐 자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퍼버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추천은 6개월 정말 빨라도 한 3, 4개월부터 추천을 하기는 하거든요. 사실 퍼버법이든 안눕법이든 쉬닥법이든 저는 수면 교육 자체는 아이가 받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예를 들어 울음을 절대 견딜 수 없어요. 나는 1초 이상 들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포부법이 맞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뭐 아이 기준에서도 생각을 하자면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개입을 하면 더 크게 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기다림을 조금 더 가지면 그나마 울음이 진정되면서 빨리 잠을 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기마다 다른 거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타고난 저희- 기질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토닥이는 건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무조건 안아줘야 울음을 그쳤어요. 근데 뭐 쉬닥법이 맞다, 퍼버법이 맞다, 안누법이 맞다 이런 게 아이마다도 다 너무 다르고 부모마다도 너무 다른 거예요. 무슨 방법이 딱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아 방식이나 패턴도 뭐가 딱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랑 부모랑 함께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쉬닥법도 안누법도 퍼버법도 궁극적인 맨 끝의 방향은 스스로 침대에서 스르륵 잠드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떤 거를 뭐 언제부터 해야 되고 뭐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1차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저서에 그 개월수별 시간표를 살짝은 따라하긴 했거든요. 이건 지켰어요. 먹놀잠 패턴 하나는. 언니 말로는 자기는 깨실한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깨실한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시간표를 지키진 않았대요. 깨시는 이제 깨는 시간을 정해놓는 건가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그럼 뭐 3시간 깨어있고 2시간 깨어있고 그 개월수에는 뭐 이 정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간 게 그게 아기 개월수별로 뭐 2개월의 아이는 몇 시간 깨 있어야 되고 하루에 잠 몇 시간 자야 되고 막 이게 시간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깨어있는 시간을 그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냐.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 뭐 굳이 알지 않고 육아를 했으니까. 근데 아니까 어떨까요? 저는 아니까 아기 졸음 신호를 조금 더 잘 캐치하더라고요. 특히나 초보 부모님들에게 이 울음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깨어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 깨어있을 수 있는 이 맥시멈을 알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잠을 적게 자는 애도 있고 잠을 많이 자야 괜찮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의 양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수면 환경 조성해주는 거. 내가 애기 졸릴 때 딱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눕힐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얘를 눕혔을 때 우는 거.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빨리 잠들지,
얼마나 많이 잘지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자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좀 필수로 그래도 해주면 좋을 것도 수면 교육과 관계없이 대표님 추천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면 환경이에요. 수면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수면 환경이라고 하면 뭔가 숨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조용함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용함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우선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빛은 뇌에서 해석하길 졸리지 않아야 되는 신호구나 하면서 멜라토닌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60% 안마기 좋아요? 100% 안마기 좋아요? 당연히 100% 안마기 좋아요. 낮잠이어도 100% 안마기여야 돼요? 낮잠이어도 100% 안마기 맞아요. 언제부터냐면 생후 6주 이후 낮밤을 구분할 능력이 되는 아이들에게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수면 등을 켜놓고 주무세요. 아이들은 계속 그냥 빛에 잠을 자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빛에 자극을 받고 뇌에서 신호를 그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려면 사실 수면 교육을 하든 안 하든 정확하고 좀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뭐 말씀하신 소음인데 사실 소음은 아이들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소음에 예민하니까 더 소음을 노출시켜야겠다. 있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조용히 키우면 네, 더 예민해져. 들어봤어요. 조용히 키우면 더 예민해지는 게 맞을까요? 집에서 그 예민함을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게 수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는 안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자는 것과 안전하게 자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는 돌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아마 시청을 하실 것 같아서 돌 이하의 아이들은 영아돌연사의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낙상이든 영아돌연사든 잘 자는 환경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자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소아과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리고 대한 소아과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침대에 아무것도 없는 거, 뭐 베개, 이불, 인형, 쿠션, 아이를 뭔가 무게 있게 뭐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뭐 자세를 막는다든지 그런 제품들은 우선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고요. 수면 교육을 하든 안 하든. 북미에서는 저희 옆방구도 못 구해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침대예요. 실제로 저는 돌에서 2돌 그리고 3돌 요 정도 사이대에 아이들이 침대에서 계속 탈출해서 이 수면 문제가 너무 심하다. 밤 12시까지 안 잔다. 아니면 새벽에 계속 깨서 내 방에 찾아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만 36개월 정도가 될 때까지는 침대 가드 안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침대 가드가 높기는 한데 우리 울타리처럼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빼놨어요. 아 얘가 침대는 언제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거기를 편안하게 느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환경이면 그럼 집은요? 집은 문이 잠겨 있는데? 그럼 집은 편안하게 들락날락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유치원은요? 유치원에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은 어른이 봤었을 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 규칙인데 침대에서만 조금 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아이가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그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한이는 그걸 꽂아놨어요, 문을. 이제 애가 조금 크니까 막 발을 가드 위에 올려서 넘어오려고. 넘어가려고. 이게 또 위험하네요. 크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넘어오다 보니까 낙상이 있으니까 또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준비물의 하나가 안전한 수면 환경이 되어야 안전한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나오지 네. 못하게. 우리 첫째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둘째를 한번 그렇게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빛, 100% 안마기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 근데 소음은 개인별로 예민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서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말씀을 하신 건데 요즘에 보면은 옆잠 베개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 옆잠 베개는 수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사실 옆으로 자면 좀 푹 자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미국 소아과학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옆으로 재우지 말라고. 그리고 자세를 고정해서 재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걸로 아이의 자세를 고정해서 막아서 재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면 교육적인 입장보다도 그냥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의 조성입니다. 제일 그 안전한 수면 제품을 고르는 거에
하나 팁이 있는데요. 영아 돌연사를 예방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사지 말래요. 영아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은 없어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둘째가 이제 100일 막 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조리원 단톡방에서 제일 핫한 게 뭐냐면 새벽 수유를 끊느냐 마느냐. 요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기가 새벽에 자꾸 깬다면 일단 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애가 배고파서 우니까 먹어야 애가 크는데 잠 때문에 먹는 거를 중단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수면 컨설턴트들은 수유에 관한 조언이 의료적인 조언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배고팠다고 깬 아이를 굶겨서 안아서 재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배고프다고 깬 아이는 결국에는 자기가 때가 되면 배고프지 않아서 안 깨요. 근데 배고파서 깬 애를 안아서 재우면 안아서 잠들기 위해서 깨요. 배고픔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아서 잠드는 습관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새벽에 이루어지게 되면 계속 그것도 습관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통 억지로 만든 통잠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새벽 수유 하나 끊자고 결국엔 내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선은 새벽 수유 관련해서도 아이가 배고파서 깼는지 안 배고파서 깼는지를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예시인데 10개월 애기인데 몸무게가 10kg가 넘어요. 벌써요? 한이가 10kg 아니야 지금? 맞아요. 새벽 수유가 2번이 있어요. 소아과에서도 제발 좀 끊으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고 재우려고 새벽에도 해보고 아니에요. 새벽에 3시간을 울어요. 보리차도 먹여보고 물도 먹여보고 엄마는 다 했어요. 이 친구 먹여야 될까요? 먹이지 말아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럼 먹여요. 계속 울 거 아니야. 결국엔 3시간 때 먹여야 잠을 자요. 이 친구 진짜 배고파서 깨는 걸까요? 배가 안 고파서 깨는 걸까요? 습관이 된 거 아닐까요? 나 이때쯤 항상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면 연관성 같은 그런 거.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아이가 깬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깬 이유가 밤잠을 자는 거를 어떻게 학습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스스로 잠들어서 통잠 자고 스스로 잠들어서 스스로 연장해서 낮잠을 오래 잔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잠든 상황과 깬 상황이 동일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수면교육의 본질에서는.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막수 때 밤잠 자기 직전에 마지막 수유 때 혹시 먹으면서 잠들지 않아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열의 9은 맞다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깰 때마다 나 자는 거 어떻게 배운 적이 없는데? 나 먹어야지 자는데?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 먹는 게 안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친구가 먼저 했던 솔루션은 뭐냐면 막수 때 절대 졸지 않도록 스케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낮잠 스케줄 조정하고 낮잠 양 조절하고 막수의 위치 뭐 예를 들어 목욕하고 뭐 거의 자기 직전에 물린다면 아예 목욕 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유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먹놀잠을 억지로 만들어주고 아까 먹놀잠이 막 먹고 놀고 자고라고 했잖아요. 사실 먹놀잠의 본질적인 건 먹으면서 자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조금 더 느린 반응 깨자마자 수유를 예전에는 물렸다면 깨더라도 아니야 이제 수유 아니야 그 3시간을 여기서 30분 1시간만 써도 새벽 수유가 알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틀 만에 새벽 수유 2번이 0번이 되고 통잠 잤어요. 이 친구는 따지자면 불필요한 새벽 수유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24시간 새벽 수유 포함해서 800을 먹는다 라고 하면 낮에 800을 먹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수 때 졸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는 것만 하면 알아서 통잠 자요. 근데 그 알아서 통잠 잔다는 게 새벽 수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기도 한데요. 실제로 뭐 2개월 애기들 컨설팅 하면 당연히 새벽 수유가 있어야죠. 근데 이것만 지키면 알아서 자기가 준비되면 없어질 거예요. 이지 내가 뭐 끊기 위해서 막 얘를 막 새벽에 막 1시간, 2시간을 막 안 주겠다 울리고 막 안아서 재우고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솔루션인 거죠. 아이가 알아서 끊어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18개월 한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재접근기가 오고 있단 말이죠. 재접근기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수면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이런 게 궁금해요. 사실 수면 교육은 하나의 우리 집에 그냥 훈육 울타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TV 보지 않는다. 뭐 밥은 하이체어에서 먹는다. 뭐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규칙인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그런 거에 때를 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교육도 약간 이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육아 가치관의 하나인 거예요. 우리 집은 잠은 따로 자. 잠은 아기는 아기 방에서 엄마는 엄마 아빠 방에서 자는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가 막 울어요. 온다고 했었을 때 아프지 않으면 그냥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재접근기니까 밥 먹으면서 TV 보지 않을 거고요. 이 아이가 재접근기니까 어린이집 안 가지 않을 거고요. 똑같이 루틴과 패턴은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면에서는 내가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재워줬어요. 근데 내가 재워주다가 한두 달 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통은 바뀌거든요. 다시 교육을 해도 되냐? 해도 돼요. 결국에는 주축을 누가 잡느냐는 부모가 잡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가 따라오는 거고, 재접근기 때는 사실 일관성 있게 패턴을 잘 지키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조그만 우리 집의 대의 선장은 우리 엄마랑 아빠인 거예요. 근데 선장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집안인데 우리 배는 매일 흔들려가지고 선장이 2명이야? 매일 흔들려요. 야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사실 제일 헷갈리는 건 선원들이거든요. 아기죠. 아기 선언이 제일 헷갈리는데. 또 아기가 선장이 아닌 게 어디야? 아기가 선장인 집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의 통장,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엄마 아빠가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사실 첫 번째로는 그냥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하루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우리 아이는 뭔가 못하는 애. 사실 못하는 애가 어딨어요. 다른 애들이 하루면 하는 걸 얘네들은 한 달, 2달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뭔가 가뜩이나 힘든 육아.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로 좀 일관성 있게 좀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좀 유지하고 가뜩이나 예민한 아이 더 예민한 환경에서 재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대표님 아기 이제 10개월 됐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근데 10개월 만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캐나다에서 네. 우리 10개월 아기는 그럼 지금 통잠을 자나요? 대표님 아기. 가장 궁금해요. 본인의 아기는 잘 잘지. 근데 저희 아이는 기질적으로 애가 좀 되게 순하고, 첫째 아이는 조금 둘째 아이에 비교하자면 조금 예민하고 뭐 약간 잠도 새벽에도 자주 깨고, 그래서 저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막 새벽 수유도 하고 10개월까지 계속 깨고, 근데 이 둘째 친구는 그냥 되게 무난무난하게 통잠을 계속 잘 자고 있고,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너무 안 먹어요. 저는 안 먹는 게 사실 고민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나름의 고민이 아, 있으시죠? 그럼요. 먹이는 전문 분야가 잠인데 누구에게나 고민은 또 다 있습니다. 네. 다 애들은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이 하나씩 있죠, 육아는. 근데 나는 오늘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혼자 잘 잘 수 있는 아기. 그래서 부모도 좀 더 양질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 가는 길은 정말 뭐 수백만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게 이 부모들의 몫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느낀 게 숙면 교육이란 게 오히려 우리 아이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우리가 아이가 안 된다 해서 예민한 아이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않고 조금 더 내 아이를 더 섬세하게 관찰하고 파악하고 이러는 게 또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셨던 수면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슬립 베러 베이비의 김지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양질의 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추가로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통잠을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잠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amma mia,